IT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성장 집중 스터디를 시작합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100명 한정해서 받고 있으니까 몇 자리 안 남았답니다. 빨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AI 인프라 이 시장이 정말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AI 인프라 그러면 AI 가속기, 그리고 이제 서버,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이제 하드웨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팔란티어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나우, 스노우플레이크, 세일즈포스. 자,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그냥 통으로 파는 거죠. 일종의 뭐 약간 SOC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를 위한 SOC. 자, 이거는 이제 미국 주도죠, 미국. 근데 여기서 기존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보면, 엔비디아가 사실은 우리 AI 가속기 업체라고 하지만 사실 AI 플랫폼 회사가 맞죠? AI 플랫폼 회사가 맞죠? 이제 실제로 여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담당하는 게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게 지정학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지정학. 결국 위중 패권 전쟁이죠. 자, 이 가운데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유탄을 딱 맞았습니다. 이제 중국향 H22 판매 중단됐죠. 이게 1Q에만 55억 달러. 한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가 생각하는 AI 혁명에서 자,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결국 미국 빅테크들이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의 빅테크들이 잘하려면 결국 EPS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지 결국 이게 AI 혁명에서 AGI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죠. 물론 이제 중국은 정부 주도로 이 AI 혁명을 하려고 할 거고요. 근데 문제가 자국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 유탄을 맞아서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작년에 중국향 매출이 한 171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매출의 한 14%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손실이 발생하면 자국 기업들의 EPS가 꺾이게 되고 이게 결국은 미국의 AI 혁명에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다. 대신에 중동 시장을 열어줄게. 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시대에서는 중동 시장을 이 SOC를 할 수 없게 해놨죠. 근데 이번에 그 바이든의 규제를 딱 없애버리고요. 이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UAE 같은 데다가 수십만 장의 칩 기반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게 됐고 최근에 미국 주식의 반등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에 이게 좀 수혜가 있어서 국내 SK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지금 분위기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에 점점 더 정치의 영향이 커지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코스트가 올라가는. 결국 이게 관세 영향이죠. 관세. 영향인데, 자, 일단 가격이 특히나 AI 인프라 중심으로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GPU 가격을 최대 25%를 인상하기로 했고요. 자, TSMC가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기로 했고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HBM3E 12단 가격을 기존의 8단 대비해서 60%를 인상을 한 걸로 파기되고 있습니다. 자, 줄줄이 코스트가 오르고 있죠. 자, 이거는 누가 결국 부담이 됩니까? 결국 미국 빅테크들. 점점 더 이게 코스트가 오르고 있죠. 자, 이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미국 내 투자 때문이죠. 네, 미국 내 투자. 대표적으로 TSMC의 애리조나 팹. 자, 여기에 인건비, 물류비, 수송비, 운영비 등이 본토 대비해서 거의 2배. 대만에서 실제 생산할 때보다 코스트가 2배 올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작년에 여기 미국에서만 한 6,200억 원, 달러가 아니죠. 네. 억 원이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올려야 돼요. 그래서 파운드리 가격이 오르고, 자, 엔비디아도 흔쾌히 올려줬습니다. 왜? 자기도 올렸으니까. 자, SK하이닉스도 네, 흔쾌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미국 빅테크들이 다 이거를 부담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장은 실적이 EPS가 상향 조정되겠구나. 자, 2분기 뒤에는 모르겠는데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자, 그러면 미국 빅테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일단 25년은 AI 캐펙스가 지속됩니다. 지금 뭐 1분기에서 컨콜의 분위기를 보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메타 같은 회사들은 더 상향했죠. 기존의 AI 캐펙스 투자를 64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AI 군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26년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26년에 대한 빅테크들의 AI 캐펙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복잡 미묘한 변수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 빅테크들의 AI 캐펙스는 자, 감세라는 부분이 정책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누구의? 트럼프의 감세 정책. 기존에는 관세 정책적으로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감세가 본격화된다 그러면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게 AI 캐펙스를 지속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또 하나, 소버린 AI. 수요가 자,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수요들, 특히나 중동, 그죠? 한국, 일본, 인도, 미국의 우방국들한테는 결국 AI 인프라를 열어주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줬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면 AI 관련주를 이게 하반기에 팔아야 돼? 아니면 계속 홀드해야 돼? 네, 모르죠. 저도. 전망 안 할래요. 틀리면 욕하잖아. 네, 그만큼 어려워요. 참, 이런 복잡다단한 지정학적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점쟁이처럼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 좀 진짜 상대하기 싫은데요. 네.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 가지고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정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올해 뭐 IMF하고 다 틀렸는데 그러면 경제 전망치가. 자, 그만큼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요. 제 채널을 투자에 참고만 하시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이런 거 다 판단해가지고. 네. 제가 뭐 누구누구처럼 다 찍어주길 바래요. 다 틀릴 텐데. 절대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투자의 판단을 잘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생물처럼 변하잖아요. 국제정세가 변하니까 반도체 산업도 생물처럼 바뀌는데 이걸 6개월 전에 전망이 틀렸고 이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음 주에 틀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말 바꾸면 달라지는 건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네, 일단은 자, 중장기 수요는 유효합니다. 자, 문제는 단기 수요죠. 단기 변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 단기의 파도만 잘 거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가 불확실한 겁니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뷰는 디테일한 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확실한 거는 SK하이닉스는 지금 너무 해피하다. HBM은 너무 좋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있고, 자, 이게 정부 정책, 결국 이제 세제 혜택이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투자 수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투자라는 게 예전처럼 팹 깔고 바로 장비 반입 아니에요. 일단 팹은 투자한다는 거죠. 왜? 이런 흐름 때문에. 자, 팹 일단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필요하면 장비 반입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팹 투자하는 애들은 인프라 장비 쪽은 괜찮겠네? 그 아이디어로 보면 STI 같은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STI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CCSS라고 해서 화학약품 공급 장치를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웨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습식 기반의 장비를 하는 회사고요. 기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 원자재 등을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캐시카우는 CCSS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팹 인프라 투자죠. 네, 인프라에 많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뭐 리플로우 장비나, 리플로우는 이제 우리 후공장에서 솔더볼 붙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일부 디스플레이 쪽도 있습니다. 세정 뭐 이런 쪽으로. 자,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멀티플에서는 리플로우 장비가 중요하고, 당장 캐시카우 측면에서는 이 인프라 장비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1Q 실적을 보면요, 1Q 실적이 꽤 선방을 했는데 매출 841억에 영업이익은 52억을 기록했어요. 뭐 이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다, 작년 4Q 비해서는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1분기가 비수기인데 굉장히 선방한 거죠. 네, 선방했는데, 자, 그게 지금 보면 올해 지금 줄줄이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이 SK 하이닉스의 M15X 팹, 청주 팹, 그리고 삼성전자의 평택 P4. 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도 지금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죠. 설비를 막 늘리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일단 팹 투자는, 일단 스페이스 확보는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M8도 지금 기존 구형 팹을 좀 이제 바꿔야 되고, 그리고 사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BOE 같은 회사들도 지금 뭐 수주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이 되게 중요하고, 리플로우 쪽은 사실 이제 국내 고객사하고 테스트 중인데, 자, 이게 이제 점점 매출이 늘고 있긴 합니다. 네, 수백억대 매출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더 이제 좀 본격화되려면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이것도 크게 분위기 나쁘지 않다. 여기서 좀 기대하는 건 이제 해외 오삿 향입니다. 기존의 이 TSMC의 코어스라는 공정이 있잖아요. 코어스 2.5D 패키징인데, 이게 100% 인하우스에서 하다가 이거를 이제 외주화 할 거거든요. 외주화 할 때 리플로우 장비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이제 고부가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팹에서도 좀 더 이제 정밀한 화학약품 공급 장치들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좀 기회가 있다. 작년 실적을 보면요, 매출 3,340억, 영업이익은 273억을 기록했고요. 오늘 5월 20일자 기준으로 시총은 오늘 좀 오르네요. 3,350억. 그리고 올해 전망치는 매출 5,450억, 영업이익은 한 700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상저하고의 실적을 이제 본격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뭔가 여러 것들을 진행하면 또 국내 투자 흐름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일단 뭐 저의 전망은 전망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망이라는 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하러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사람이 화가 많으신 분들은 지식이 낮으면 화가 많거든요. 네. 이게 지식이 점점 쌓일수록 이게 모호해져요, 여러분.
지식이 낮으면 흑과 백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2차 전지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전에. 그 때문에 안티도 많이 생기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뭐 저는 계속 그런 주의로 해왔고, 항상 제 내용은 참고하라는 거지, 절대 이거 가지고 판단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공부를 더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실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혹시나 같이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 투자 스터디, 성장 집중 스터디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심길전에서 기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